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미스테리입니다. 이번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쪽이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캐스팅 보트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쪽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 때문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꺼질 듯 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걸까요? 안철수 개인 이태규 의원이나 김철건 전 대변인이 강력하게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몰아붙이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안철수계는 분열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바른정당계와 손잡고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과반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가요? 손학규 대표는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웃지 못할 코미디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들이 본인을 비토하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버렸습니다.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절차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까지 보이면서 최고위원 4명의 공동 입장을 기자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자, 하태경 주장은 이겁니다. 손학규의 주승용, 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당헌 위반이다. 원천 무효다. 왜냐하면요, 최고위원 회의는 회의 정족 수조차 미달한 상황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또 손학규는 당헌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적각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 당헌 당규에는 최고위원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당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하태경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 측은 다릅니다. 당대표 비서실장 최이배 의원이 최고위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부 최고위원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최고위원은 전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알았다. 하지만 협의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답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손학규 대표 측이 전화로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바른미래당이 제일 잘 알겠죠. 이런 협의를 비서실장이 전화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해석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고소고발로 법원, 검찰에 맡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은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학규 대표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줄 놓았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과연 누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바른미래당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추태를 국민들 앞에 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임명직 최고위원은 긴밀한 협의하에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또는 관습법적인 정당 민주주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그런 것들을 돌볼 만큼 한가지가 않습니다. 각자 내 길을 가겠다.
각자 도생입니다. 이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바른미래당 내에서 내분이 일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공당이라고 부르기 힘들 만큼 분열된 모습을 국민들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세계법원을 태우려고 하자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계열의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규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식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김철건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계라는 국회의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병호 전 의원, 장진영 전 최고위원,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 김정아 대변인, 고현호 이행자 전 대변인, 안철수의 원외 인사들인데요. 다들 지금 목소리를 각자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그만큼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안철수 전 대표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과는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이번에 의원총회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지만 과반도 안 모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조만간 당이 쪼개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이현주 의원이 당을 나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칼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국당 의원 10명, 100명보다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징계받고 의원총회도 참석 못하고 결국은 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현주의 탈당은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은 이현주 같은 용기도 없습니다. 다들 남아서 당의 자산을 차지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서로 안 나갑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안심팔이를 한다. 안철수를 이름 팔아서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는 의원도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격 컨트롤은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유승민 의원도 이번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과 부적, 숫자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유승민의 패배로 끝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속단하긴 이릅니다. 전부 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 지구당 위원장들은 주사날을 튕기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년 총선에서 이 당이 존재할까?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민주당하고 붙어먹었다고 이야기된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출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년 총선 때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존재할지 안 할지도.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일부 국민의당 출신들은 민평당과 손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한국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훈, 지상욱 등등등등. 일부는 한국당과 너무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합쳐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입당은 힘들 겁니다. 단체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당도 지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보수의 통합을 황교안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사날 튕기면서 받고 안 받고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온다면 한국당 지지자들 일부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본인 입으로 한국당 안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은 정치 돌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쪼개지거나 또는 바른미래당 의원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말미암은 이 세 갈래 법안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제도 바꾼다고 과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역구 의원들의 미래가 보장될까요? 오히려 그 사람 지역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재미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함량 미달입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국회의원 배지 달았습니까? 이럴 바에야 한국당 의원들 다 배지 반납하고 의원직 총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뭐가 좋을지는 한국당 의원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지만 유튜브로서 너무 정당 정치 내부에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너무 내부 일을 많이 알 필요도 없고 오히려 외부에 비치는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유튜브로는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유튜브 방송을 합니까? 아닙니다. 보수의 많은 사람들은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지했다가도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니 대안도 생각지 않고 이렇게 했나? 이게 끝나는 순간 바로 국민들 앞에 다음 단계는 이거다! 그런데 광화문 천막 이야기 나왔다가 박원순이 맹렬하게 반대하니까 그것은 원 오브 댐이고 또 다른 거 검토하겠다. 전국을 돌면서 설득하겠다. 지금요. 뉴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치맨 많이 본 기사에서 한국당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정치입니다. 홍보도 정치입니다. 홍보본부장, 홍보위원장, 홍보기획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못할 때는 한국당이 떴습니다. 반사 이익입니다. 지금 한국당 이야기 왜 안 나옵니까? 기획을 해야죠. 기획을 좀. 국민이 깜짝 놀랄 기획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깎는다. 천막 당사를 만든다. 뭐 다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 눈에는 과거에 다 해봤던 방법이고 참신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한국당의 약체를 뚫고 중간 정당으로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흐름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갈릴 겁니다. 중간지대가 승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를 모실 수 있다면. 그렇지만 지금 누가 바른미래당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지만 속으로는 골맞습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선거제가 개편되면 내 지역구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중진들 다음 공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천 작업을 주도한다. 다 쳐낼 것이다. 민주당 반쪽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는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선명하고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메시지와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권력을 두고 싸우는 생선을 두고 싸우는 고양이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 경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또는 전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까? 물론 대변인 성명은 계속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들입니다. 유튜브 진성호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국민들 마음을 쏙 빼앗을 수 있는 기획을 좀 하십시오. 기획을. 어쨌든 바른미래당 지금 내일 모레 난파선 될 것 같습니다. 그 난파선에서 빠져 죽지 않으려고 헤매는 모습들이 가관입니다. 저는 유승민, 안철수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물난입니다. 민주당의 안민석이니 민병둔이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중진의원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에는 훨씬 많습니다. 제발 힘을 좀 내십시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에 괜찮은 인재들 많은데 왜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현주 보십시오. 얼마나 잘합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정당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오늘 진성호의 지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